안녕하세요. 코빗의 피터입니다. 네, 가상자산 시장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5% 올라서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요. 63,0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도 6% 정도 상승해서 2,200불을 넘고 있고요. 리플도 굉장히 강하죠. 지금 한 25% 정도 상승을 해서 1달러 80센트, 한화로는 한 2,000원을 넘는 그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어저께는 주식시장도 좀 강세장이었어요. 나스닥 1% 오르고 테슬라 같은 주식도 한 8% 이상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.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오늘 밤에 있을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거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 에피소드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코인베이스가 이 나스닥에서 거래가 4월 14일 날, 미국 시간 4월 14일 날 거래가 시작하는 걸로 돼 있죠.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코인베이스라는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나스닥이라는 전 세계적인 텍 시장에서 코인베이스가 거래가 됨으로써 여태껏 비트코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보수적인 투자자들, 그건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관심이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집중이 되는 효과, 그런 게이트웨이 효과가 하나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리테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알트코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거래소 관련된 코인에 좀 이목이 집중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,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 일단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. 첫 번째 그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게이트웨이 효과는 이런 거죠.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이 신생 자산군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, 이거는 뭐 개인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에도 제가 뭐 여러 번 많은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한 기관 투자자들 얘기를 했었지만은 숫자로 보면 아주 극히 일부인 거고요. 아직 기관 투자자들의 99%는 아직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겠죠. 이제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 100빌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. 100빌리언 달러면은요, GM보다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보다도 훨씬 큰 시가총액이고요. 골드만삭스보다 조금 안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. 이 100빌리언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에요.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된 증권회사들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최근에 핀텍 회사들, 미국에서 IPO를 할 경우에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한 30배가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번에 1분기 코인베이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, 그걸 기준으로 연간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7빌리언 달러, 7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, 그거 대비 뭐 한 15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되는 거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숫자는 전혀 아닌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100빌리언 달러 마켓 캡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코인베이스가 거래소인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랑 나스닥, 이게 둘 다 상장 회사입니다. 이 두 개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게 되는 거고요.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는 그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ICE라는 티커로 거래가 되고 있죠. 이게 시가총액이 한 지금 67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. 나스닥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. 나스닥은 제 기억으로 한 25빌리언 달러, 한 25빌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, 나스닥이랑 뉴욕 거래소 두 개를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코인베이스는 더 크다는 얘기죠.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소 비즈니스가 나스닥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보수적인 투자자라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, 적어도 비트코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을 사게 됨으로써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에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들조차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석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
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리테일의 그 투자자들의 저변 확대인데,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주로 주류였던 그런 시장이었죠. 이제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,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많이 지금까지 상승장이 지금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리테일의 참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.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구글 그 트렌드, 서치 트렌드를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자산 이런 검색이 2017년 광풍 때만큼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. 거의 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.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리테일 투자자들의 참여는 전혀 광풍 같은 느낌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이것이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이 상장을 함으로써 이 국면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알트코인 효과, 특히 이 거래소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하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상장을 함으로써 대중들한테는 비트코인 아니면 가상자산 지금 불장이 왔을 때 수혜를 많이 받는 하나의 주체로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코인베이스 못지않게 영향력 있는 거래소가 지금 바이낸스입니다. 근데 바이낸스가 토큰이, 지금 바이낸스는 주식이 없지만은 상장이 돼 있지 않지만은 바이낸스 코인이 있죠. BNB라는 코인입니다. 이 코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 3위입니다.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에 지금 맞먹으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.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그 블록체인이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최근에 누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, 뭐 또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아닌 다른 어떤 투자처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BNB라는 코인이라는 게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만약에 계속 적용이 된다면은 BNB라는 코인 자체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BNB는 한국에는 저희 코빗에밖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원화로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, 여러분 한번 저희 거래소 사이트에 와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이 상장을 하면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 것이 나을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뭐 저도 이론적으로나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느냐 비트코인을 사느냐는 이런 비유일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원유 가격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, 그러면은 원유 ETF를 사느냐 아니면은 원유를 채굴하는 원유를 추출해내는 E&P 회사들 있죠. 커다란 오일 메이저들, 이런 원유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살지 아니면은 원유 ETF를 살지.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금 가격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 금 ETF를 살지 아니면 금을 채굴하는 채굴 회사들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, 뭐 호주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살지, 이런 고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원자재 가격 대비 이런 그 원자재를 채굴하는 회사들의 주식의 가격은 좀 더 변동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2배 오를 때 이런 채굴하는 회사들은 한 3배 정도 오르고, 반대로 만약에 50% 정도 빠진다면은 이 채굴하는 회사들 주식은 더 많이 빠지고 좀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. 왜냐하면은 채굴하는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회사들 고유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CEO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회사가 번 돈을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든지, 물론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, 확실한 거는 리스크 요인, 변수 요인이 그냥 원자재 자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주식 자체가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. 그래서 코인베이스조차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론적으로 간다면은 그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더 변동성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실제로 그럴지는 한번 상장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주시하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이바이.